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젠더 갈등과 페미니즘이라는 다소 민감하고 그래서 위험한 주제이지만 여러분들과 조심스럽게 함께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극심한 갈등이라면 우리는 젠더 갈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 2018년 이후 젠더 갈등이 우리나라 갈등 담론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인연 갈등이라든가 지역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이것보다 젠더 갈등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극심한 사회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젠더 갈등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러한 갈등 안에서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오늘은 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날 젠더 갈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혐오 문화입니다.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 자, 여성 혐오란 남성들이 갖는 여성에 대한 멸시와 편견입니다. 여성은 나약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열등하다. 이러한 여성 혐오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고대 플라톤만 보더라도 인간 세계가 갖추어야 할 4가지 덕, 그 4주덕을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고 말하고 그러한 덕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란 곧 남성이며 여성은 열등한 남성이거나 혹은 장애적인 인간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그저 한 가정이 아니라 전 세계가 남성적 가치로 지배되는 일종의 가부장적 세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남성 중심적 세계에서 여성은 언제나 사회적 가치로부터 배제된 소수자이자 타자이자 약자였습니다. 자, 반면 남성 혐오는 여성들이 갖는 남성에 대한 멸시와 편견입니다. 남성은 폭력적이고 야만적이고 그래서 열등하다. 자, 여성이 차별받고 혐오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남근 중심성, 즉 남성 중심적 가치 체계이거나 가부장적 세계 질서다. 자, 여성은 남성적 가치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 즉 근대적 가치와는 다른 현대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여전히 여성성을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근대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그 세계가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남성들 또한 열등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젠더 갈등, 즉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는 그저 성별 간의 단순한 경제적 이권 갈등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가치체계의 대립과 갈등입니다. 자, 현대적 가치, 우리가 여성적 가치라고 불러도 좋을 바로 그런 현대적 가치에서 볼 때 근대적 가치, 즉 남성 중심적 가치는 열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적 가치, 즉 남성적 가치에서 볼 때 현대적 가치, 즉 여성적 가치는 도전적인 것입니다. 남성이 보기에 여성은 도전적이고 여성이 보기에 남성은 열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는 서로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이러한 젠더 갈등은 한국 사회의 가치 변화와 가치 성숙을 위한 한마디로 변증법적인 사회 발전을 위한 건강한 모순일 수도 있겠습니다. 남성적 가치가 지배하던 가부장적이고 획일적인 세계의 디컨스트럭션, 즉 해체, 그리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존중받는 다원주의적 세계의 리컨스트럭션, 재구축, 바로 그 과정이 바로 젠더 갈등이 아닐까 합니다. 한 사회가 어떤 가치를 숭배하는가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치의 체계라는 것이 곧 차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어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열등한 인간으로 차별받을 수밖에 없듯이 사회적 가치는 바로 그러한 차별과 위계를 낳는 척도이자 기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는 인간 세계의 역사는 과연 어떤 가치들을 위대한 것으로 숭배해 왔을까요?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이 근대의 세계관만 살펴보더라도 이미 이 세계는 남성 중심의 세계, 즉 가부장적 세계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대 세계가 추구하던 가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성, 냉철함, 속도, 효율성, 획일성, 정의, 강인함, 지배. 자, 우리는 이런 가치들을 소위 남성적 가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성, 여성이라는 이름이 거슬린다면 그저 마더너티, 근대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A 가치라고 이름해도 되겠죠. 반면 현대적 가치라는 것은 저러한 근대적 가치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포스트 모더니티, 한마디로 탈근대성이라고 불러도 좋고 비욘드 모더니티, 자, 근대성을 초월한 어떤 것으로 얘기해도 좋습니다. 자, 그런 가치들은 감성, 따뜻함, 느림, 합리성, 다양성, 용서, 연약함, 화해, 자, 이런 가치들로 이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가치들을 소위 여성적 가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다 진 세퍼드의 과학의 여성적 얼굴 중에서 한 대목을 꼽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7세기 중반 과학의 제도적 기관들이 형성되고 있었을 당시에 런던 왕립학회는 자신의 과제를 남성적 세계관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구 과학의 시초부터 여성적으로 분류된 특성들은 과학과는 무관한 것, 심지어는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다. 과학은 우리에게 모든 감정과 욕망을 포기하고 차갑게 생각하며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철저히 자기 통제된 사고를 할 것을 촉구해왔다. 자, 이것이 바로 이성과 냉철함과 객관성이라는 바로 그 과학의 가치들입니다. 다음 글은 제이 그리피스가 쓴 시계 밖의 시간이라는 책의 한 구절입니다. 마리네티는 지구를 관통하는 이상적인 화살, 한마디로 전 지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 자, 그것이라고 찬양했던 자신의 자동차, 속도와 효율성을 상징하는 대명사이겠죠. 그러한 자동차와 남자를 동격으로 놓았다. 남성들은 테크놀로지 세계의 생식기관이었다. 음속, 한마디로 우리가 최고로 빠른 속도, 바로 그 효율성의 단위 역시 위협적인 남성다움, 마초에 꼭 들어맞는 마하로 지칭되고 있다. 속도와 효율성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쓴 오래된 미래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소규모의 다품종 농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긴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농업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탈중심적 개발 방식, 즉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의 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탈중심적 개발 방식입니다. 자, 이러한 개발 방식은 필경 여성의 지위를 강화할 것이며 그것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균형을 회복시킬 것이다. 한마디로 획일성이라는 남성적 가치에 대비되는 다양성이라는 여성적 가치, 자, 그것이 바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관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성들은 결정과 경제활동의 주변부에 머무르지 않고 그 중심에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성, 냉철함, 객관성, 그리고 속도와 효율성, 그리고 획일성과 단일성, 바로 이런 것들이 근대 세계를 지배해왔던 일종의 근대성 혹은 남성적 가치들입니다. 이런 가치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저런 가치를 갖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열등한 인간으로 차별받게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남성적 가치가 지배하는 그런 획일적인 가부장적 세계 안에서 페미니즘이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은 필연적으로 여성이 남성처럼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남성 모방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성과 같아짐으로써 동등해질 수 있고 평등해질 수 있다는 것. 자, 그것은 세계를 바꾸지 않고 이미 남성 중심적인 세계 안에서 여성이 동등해질 수 있는 유일한 전략입니다. 자, 세상을 바꾸지 않는 한 평등이라는 것은 곧 모두가 같아짐으로써만 이렇게 평등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평등주의는 여성도 남성처럼 되어야 한다는, 한마디로 여성도 남성적 가치를 체화해야 한다는 일종의 남성 모방주의이자 그런 의미에서 남성 숭배주의의 다름 아닙니다. 자, 여성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거나 아니면 여성적 가치의 탁월함을 있는 그대로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스스로 여성성을 열등한 것으로 부정하고 남성을 모방하는 그런 안티페미니즘의 경향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획일적인 세계 안에서 평등을 추구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자, 따라서 진정한 페미니즘은
획일적인 세계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정해진 세계 안에서의 권력투쟁이라든가 정치투쟁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한 사상투쟁이나 가치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페미니즘이란 그간 폄하되어 왔던 여성적 가치의 탁월함을 밝히고 그리고 사회를 다원화해서 획일적인 세계가 노리는 지배와 배제의 논리를 화해와 상생의 논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평가될 문제이지 그 자체로 남성성이 여성성보다 우월하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도리어 근대의 남성적 가치, 즉 효율성만 추구하는 그 도구적 이성이 저질러 왔던 그 자연 파괴와 대량 학살의 역사를 치유할 새로운 계몽의 힘이라는 것, 그것은 도리어 여성적 가치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시대는 도리어 여성적 가치가 갖는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치유적이고 대안적인 바로 그 탁월성과 우월성을 훨씬 더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후기 마르크스주의자인 루이 알투세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휘어진 세막대를 바로 펴기 위해서는 그것을 반대로 굽힐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그저 남성적 가치와 여성적 가치를 똑같이 강조했을 때 이 가치는 관성에 따라 다시 여성적 가치가 차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라면 여성적 가치가 반대편으로 훨씬 더 강조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두 가치가 대등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날 퇴락한 세계를 구원할 새로운 가치는 우리가 소위 여성적 가치라고 부르는 새로운 가치의 질서가 아닐까 합니다. 이를테면 환대, 배려, 화해, 용서, 포용, 다양성, 따뜻함, 존경, 부드러움, 다산성, 연약함. 방금 말씀드린 바로 이러한 가치의 탁월함과 그 긍정성을 알리는 사람이 곧 페미니스트요. 그러한 가치를 사는 사람이 곧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페미니즘은 단순히 여성들만의 운동이 아니라 남성들도 함께 동참해야 할 바로 그 운동입니다. 페미니즘은 단순히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이권 다툼이 아니라 근대성의 해체와 현대의 재구축이라는 거대한 사상적, 문화적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나란히 인정받는 그런 다원화된 사회,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는 바로 그 상대주의적인 세계, 남성과 여성이 혐오를 그치고 서로 상생하면서 협력하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페미니즘의 길입니다.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결국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남성을 차별하는 그런 보복의 형태로 나아가는 것은 남성이 저질렀던 바로 그 가오와 혐오를 여성이 똑같이 남성에게 되풀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수행적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삶을 위한 운동이다. 두 번째, 하지만 남성 중심적 세계에서 그러한 평등은 여성이 남성처럼 되어야 한다는 남성 숭배와 남성 모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은 여성이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고 남성을 숭배하는 안티페미니즘에 불과하다. 자, 셋째, 이러한 페미니즘의 자기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는 획일적 가치의 세계에 복종하기보다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 넷째, 그러한 세계를 구축하는 방법은 여성적 가치의 우월성과 탁월함을 밝히고 그것을 우리 사회에 전파해 나가는 것이다. 다섯 번째, 그러한 논리에서 진정한 페미니즘은 여성의 남성 되기가 아니라 여성의 자기 긍정에 기초한 가치 전도 운동이 되거나 아니면 가치 다원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저는 여느 페미니즘 논의처럼 남녀 평등을 위한 정치적 전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남녀 차별이 생겨난 근원은 무엇이며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남녀 차별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페미니즘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가치 다원화에 기여했던 최고의 현대 철학자이자 진정한 페미니스트를 프랑스의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고대로부터 이어져 왔던 가치체계로서의 윤리학이 남성적 가치였음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남성적 가치가 남긴 전쟁의 역사 그리고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윤리학, 평화의 윤리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레비나스의 그러한 윤리학을 타자 윤리학이라고 이름하지만 저는 그것을
여성성의 윤리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인간 세계를 구원하는 새로운 윤리적 가치로 내세웠던 것은 환대라든가 배려, 화해, 용서, 포용, 다양성, 따뜻함, 존경, 부드러움, 다산성, 상처 입을 가능성 등과 같은 근대와는 다른, 그래서 탈근대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현대적인 가치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적 가치의 긍정성을 밝히는 바로 이러한 사상투쟁이야말로 진정한 페미니즘이 아닐까 합니다. 페미니즘 운동이란 그저 여성들만의 운동이 아니라 남성들도 함께 동참해야 할 운동입니다. 대립과 혐오를 넘어서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공동체는 기득권자가 먼저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고통받는 타자를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어놓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고통에 공감하는 바로 그 젠더 감수성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젠더 감수성은 여성이 아니라 바로 남성들이 느껴야 할 주요 감정입니다. 자, 그래서 젠더 감수성을 갖춘 남성들이 바로 그 페미니즘 운동에 나서주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는 여성성의 위대함과 탁월함을 보여주는 에마뉴엘 레비나스의 철학, 즉 그의 윤리학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젠더 갈등과 페미니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